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2025년의 1월도 어느새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비트코인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밑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조정이 길어지고 있죠.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2월에 FOMC에서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금리 전망치가 크게 상승을 했죠. 원래 3개월 전 FOMC에서는 2025년에 4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2차례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금리 전망치가 상승하면서 평소에는 반감기 다음에 1월에 시작되었던 조정이 이번에는 2, 3주 정도 앞당겨지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월 초에 작년 7월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월초 리스크 오프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경기 침체 위협으로 월 초에 고용 보고서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월 초에 리스크 오프가 발생을 했습니다. 원래라면 조금 더 빨리 발생을 해야 했지만 신년으로 인해서 고용보고서가 다른 달보다는 조금 늦게 발표되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상승이 전개되었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승을 하는 패턴을 예상했지만 변수가 발생한 건데요. 고용보고서가 너무 강하게 나왔다는 변수가 발생한 거죠. 비농업 고용이 전달치는 물론 기대치보다 거의 10만 건 가까이 높게 나왔고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용이 너무 강하자 금리 전망치가 더 올라버렸죠. 원래는 올해 말에 2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의견이 그래도 30% 정도는 됐었는데 이제는 10% 이하로 내려오고 거의 대부분이 올해 한 차례의 금리 인하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라서는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것이란 얘기조차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채권 수익률이 거의 4.8% 가까이까지 크게 상승을 했고 달러도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에 안 좋게 작용을 했죠. 그러면서 나스닥이 하루에만 1.6%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 약세를 불러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이날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전날 미리 하락을 겪었던 영향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대한 약세 신호가 될 수 있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보고서 결과만으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이렇게 금리 전망치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있을 CPI 발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점인데요. 시장은 이번 주 CPI를 볼 때까지 방향의 결정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CPI 예상치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죠. 헤드라인 CPI는 지난달에 2.7%보다 무려 0.2%포인트나 높아진 2.9%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달 전에 2.4%였던 것이 2달 전에 2.5% 그리고 지난달에 2.7%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2.9%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근원 물가도 지난달과 같은 3.3%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CPI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결과에 따른 반응도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전체 물가와 근원 물가가 모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금리 전망치가 더 오르겠죠? 채권 수익률과 달러도 더 오를 것입니다. 그럼 당장은 안타깝지만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 물가와 근원 물가가 모두 예상치대로 나올 경우 이렇게 되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지금 이미 금리 전망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CPI가 더 높아진다면 예상치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회복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은 다음 달에 다시 고용과 물가를 확인할 때까지는 시장이 강할 것이라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물가와 근원 물가가 모두
예상치보다 하락한다면 이 경우에는 금리 전망치가 어느 정도 내려올 수 있겠죠. 이때는 드디어 조정이 끝나고 상승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의 조합에 따라서 결과는 조금씩 바뀔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체 물가는 예상치와 부합한데 근원 물가는 내렸다든지, 또는 반대로 근원 물가는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전체 물가가 올랐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조합 여부에 따라서 이 중간값의 결과를 가지게 되겠죠. 일단 비트코인 가격은 그래도 핵심적인 지지 영역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에 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보고서 발표 때에 결정을 미뤘던 만큼 이번 주 CPI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CPI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예측을 할 수 없죠. 이처럼 단기적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날씨처럼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기상 상황이 바뀌면은 일기예보가 바뀌잖아요. 시장도 거시적 경제 상황이 바뀌면은 마찬가지로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적 결과의 예측은 신의 영역이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 결과에 대한 예측에 기대서 투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죠. 그것은 이번 사이클이 처음 시작했던 2023년 3월부터 제가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내용입니다. 사이클 전체를 관망하는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횡보하는 기간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사이클 전체를 관망하는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결국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겠죠. 그렇게 1만 달러 때부터 10만 달러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런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겠죠. 하지만 사이클 전체를 관망하는 사람은 결국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지난 사이클에서도 지지난 사이클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역사입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패턴이었던 2차 사이클도 보십시오. 이 중간중간의 조정들이 모두 30%에서 최대 40%가 넘는 조정입니다. 이런 조정이 한 달에서 두 달마다 계속 있었습니다. 이거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사이클 전체를 관망하는 투자자만이 최대의 보상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너무 분명한 저의 예측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단기적 예측에 집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저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애당초 그런 단기적 전망에 기댄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본질이 아닌데 그런 얘기에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이 사이클이 시작됐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이클 전체를 관망하는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왔고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저의 전망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만 멘탈클럽에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저의 의견을 소신 있게 100% 그대로 전달해 드릴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매일매일의 시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이렇게 멘탈클럽 전용의 시황 분석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시즌을 추적하고 적절한 추가 매수 방법과 고점을 따라잡기 위한 예측들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부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시황을 통해 멘탈 케어를 받으시고 사이클의 진행 속도를 지속적으로 따라잡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멘탈 클럽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이클은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10개월 정도인데요. 저는 이 사이클이 막 시작된 지점부터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전달드려 왔고요. 이 진행이 없을 때부터 이미 이렇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끝까지 사이클을 지키신 분들은 최대한의 보상을 얻어가실 겁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저는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 남은 여정을 무사히 끝마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